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8%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건 이제 국내 증시가 1에서 2%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오늘 좀 만회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가 이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 잉태형을 만들어 주고 있죠.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전일 음봉의 중간 정도에서 양봉을 형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좀 품고 있는 듯한 요런 이제 부분들, 이게 이제 상승 잉태형이죠. 이런 이제 잉태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승 전환 캔들 패턴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상승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런 이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토대가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제의 종가 또는 오늘의 저가 자리만 앞으로 지켜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구간을 기점으로 되돌림 반등이나 지난주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의 선반영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 이제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조기 테이퍼링을 잘못했다가 미국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시장 좀 친화적인 자세로 좀 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지난주에 미증시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활용 점정은 이번 주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겠죠. 예,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이제 혼돈 상황, 혼선에 대한 상황의 종지부를 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즉 지난주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로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는 연준 의장의 어떤 추가적인 이런 잭슨홀에서의 발언을 앞두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가격을 좀 방어해주는 선에서 이제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이후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떨어진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의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탄성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하락이 사실 뭐 이 한국조선해양의 악재는 아니에요. 시장의 악재였던 거죠. 시장의 악재. 뭐 종목 자체에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고 시장의 악재였기 때문에 시장이 또 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주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쉬운 거는 이번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이 훼손이 돼 버렸습니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꺾였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이 뭐 조금 깨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깨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왔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추세의 전환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횡보의 흐름이라든지 하락이 연속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되는데, 저는 뭐 하락이 연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좀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닥을 좀 다지고 단계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조선해양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악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의 악재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원재료가 부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 협상은 끝났죠. 이 뭐 후판 가격 협상은 끝났고, 근데 철광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 배 가격이 상승하는, 즉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원재료 증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격에 또 반영을 시키는,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실적은 뭐 여전히 좋고요. 앞으로도 올 하반기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주도 좋고,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 수요. 보통 배 만들면 한 2, 30년 쓰죠. 한 30년 쓸 거예요. 한 30년 전후 쓸 텐데, 과거에 이제 뭐 만들어놨던 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것들로 좀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으로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한 2년, 3년 뒤에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 겁니다. 사실 수주가 좋기는 한데요. 실적이 당장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결국에 과거 2년 전, 3년 전에 따놨던 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고요. 올해 이제 수주를 많이 따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뭐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10년 만에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어요. 10년 만에. 2011년 이후에 이제 계속 역배열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61선, 121선 골든 크로스 나고 하면서 중장기선, 이평선들 다 수렴하고 전환하게 되면서 방향성이 좀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찍고 우상향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이제 깨져버리면서 한동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또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꽤나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반등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2만원대 초반에서 12만 5천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제 V자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런 쌍바닥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바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오늘 또 나왔죠. 11만원 정도를 과연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또 봐야 될 거예요. 한 11만원대 정도만 좀 잘 지켜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바닥의 신뢰도를 우리가 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11만원대에서의 어떤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좀 잘 다져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12만원대에서 12만 5천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어떤 쌍바닥 패턴을 통해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방향 전환을 할 거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추세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추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주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게 한번 설정이 되면 상당 기간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할 때는요 상당 기간 위로 가죠. 근데 이게 한번 또 꺾이게 되면 또 상당 기간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방향을 전하면 이 흐름들이 바뀌는데 굉장한 시간과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한국조선해양은 자꾸 저점에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방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전환을 해야 본격적인 어떠한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더 준다고 해도 한 12만원대에서 12만 5천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주면 또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 자리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내려오면 한 11만 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11만 원을 기점으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속에서 어떠한 이제 바닥 다지기 이런 흐름들,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 하락 흐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 기관 놈의 새끼들이 계속해서 팔아제끼고 그 물량들을 개인과 외국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거의 개인이 받았어요. 개인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받았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방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 매수가 있고요, 소극적 매수가 있거든요. 적극적 매수라고 하는 거는 시장가 빡빡 눌러가면 시장가로 빡빡 사들이는 거는 적극적 매수고, 소극적 매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호가에 이제 깔아놓는 거죠. 깔아놓고 내려오면 체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받아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밑에다 만약에 여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놨는데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걸 체결시켜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일 깔아놓고 사는 거는 주가 못 올라가죠. 예. 시장가로 막 사줘야 올라가죠.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던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받아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받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매수가 어떠한 시장가 매수가 아닌 이제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깔아놓고 내려오면 체결시키는 그런 좀 소극적 매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외인들 매수 속에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샀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당장에 어떤 큰 상승을 바라고 산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천천히 뭐 분할해서 잡아가는 그런 형태 속에서 좀 싸게 사기 위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을 앞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대 정도 이 구간이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방향성 없이 이 구간을 좀 지키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잭슨 홀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후에나 뭐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가져갈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